시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참 시장 쉽지 않게 흘러가네요.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과 어닝콜도 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건수를 제대로 잡은 건지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오늘 힘들었습니다. 샌디스크가 7%,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 13%까지 밀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6%, SK하이닉스가 10%까지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그 전과 7월과 대비를 해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까지 밀린 장세에서 나름대로 코스피가 그래도 방어를 해줬다, 서킷이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저희는 안도감을 펼쳐야 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비반도체 쪽, 특히 화장품이나 은행 같은 쪽에서는 온기가 남아있었다라는 점도 오늘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장은 반도체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요? 순환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어력을 가진 업종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될까요? 8월장 참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금요일을 앞두고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리면서 반도체 쪽 전체적인 업종이 파랗게 질린 장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던 코스피는 오늘 매도 사이드카로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감을 남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12,000포인트 12개월 목표치 유지한다. 비중 확대 투자 의견도 고스란히 유지를 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어찌 보면 대세적인 하락보다는 가파른 조정 국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펀더멘탈이라든가 반도체 쇼티지 상황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인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고스란히 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코스피 시장 쪽의 8월 전략은 좀 어떻게 챙겨가야 할까? 8월 초부터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지어 3거래일 연속으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었죠. 3거래일 연속 폭등한 코스닥, 거기에 4거래일까지 이어가더니 오늘도 장 막판에 뒤집기 성공한 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6,600, 코스닥은 800이 라운드 피겨 지수 숫자라고 하죠. 다행히도 800선 위쪽에서 턱걸이 안착 마감에 성공합니다. 과연 내일까지도 이번 주 온기가 코스닥에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의 하반기 기술 수출 계약 소식 오늘 10%까지 끌어올려줬고요. 장 막판에는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테오젠의 오랜만에 30만 원대 주가를 시장에 보여주면서 장중에 바이오 쪽 온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라든지 원자재 쪽 오늘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그래도 올라갔으니까요.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저희 시장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넘어가 볼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그 매도세 자체가 매도량이 거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의 매수량은 더 붙고요. 외인의 매도량은 거기서 더 거세지는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3조 원 넘는 물량을 매수, 그리고 외인은 3조 원 넘는 물량을 고스란히 매도하면서 저희 7월장에서 보였던 비슷한 이런 수급 동향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월에는요, 외국인이 간간히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8월 들어서는 외인, 즉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팔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개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안에서의 지수를 받쳐줬다라는 점이 오늘 수급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어떤 종목들에 오늘 눈길을 줬을까요? 외인들의 장바구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탑10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자동차주가 올라와 있고요. 어떤 특별한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참 다양한 섹터 쪽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쪽도 올라와 있고요. 유가 함께 움직이는 대한항공, 면세 같은 신세계 쪽이나 현대백화점, 소비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음식료 쪽도 오늘 함께 담아줬고요. 화장품, 확실히 소비재 쪽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같이 변동성 강한 장세 속에서 은행주, 신한지주에 눈길을 줬다라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참 아쉬운 숫자와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시장에서 버텨줬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로 넘어가 볼게요. 기관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봤을까요? 외국인의 장바구니와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기관이 들어왔고요. GS건설 같은 종목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LG생활건강이라든지 APR 같은 화장품주 외인과 함께 기관도 집중을 해준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도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기관에 집중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고려아연 쪽 이제 구리 가격도 저희는 함께 봐야 할까요? 기관은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애프터 장세 쪽에 시세 확인해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프리장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애프터 장세 때보다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애프터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5%대로 올라왔지만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10%, SK스퀘어도 고작 한 1% 정도 조금 올라온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크게 뭔가 반등을 애프터장에서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금요일장인 만큼 조금 더 한산한 장세로 애프터장이 지나가게 될까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 함께 보시면은요, 알테오젠 여전히 5% 지켜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동일하게 애프터장에서 큰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다 파랗게 마감한 채 애프터장도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은 빨갛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저희 8월의 투자 전략을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포인트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CSI 출발해 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 모셔볼게요. 제시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시장이 참 어렵게 시작을 하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요즘 장 해석하기 참 어렵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6%, 10% 빠지면 7월장이었으면 사실 서킷이 나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업종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8월의 시작은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위원님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실지 좀 들어볼게요. 네, 7월 28일, 29일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30일까지 조정이 이어지다 31일부터 반등 나오며 4일 연속 반등하였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지수가 4% 넘게 하락하였는데 이유는 샌디스크 실적이 기대보다 낮은 점도 아침부터 큰 하락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일 주주환원 관련 SK하이닉스는 연말 이내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투심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8시 넥스트 거래에서 11주로 SK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터치했는데 오늘 시작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바이낸스 포함 각종 해외 옵션 거래 연동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장보다 1.81% 내린 6,475에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6,550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6,238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코스피 매도 사이트가도 발동이 되었죠.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4조 1,062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 51억 원, 2,35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등이 상승한 반면 SK스퀘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생명, 현대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6.3% 내린 23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24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0.37% 하락한 14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50만 원을 이탈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증시는 메모리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반도체 업종이 급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ETF는 20% 이상 또한 하락해서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오늘 밤에도 새벽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하락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들, AI 인프라 쪽에서는 특히 전력까지도 일제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심택은 또 2.9%까지 오늘 플러스를 그려준 상황이에요. 물론 음봉을 그려주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최근에 이 가팔랐던 상승 저희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심택이 반도체 기판 수혜주로 소캠 기판 시장에서 모듈 및 패키징 합산 기준으로 약 5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기술인 베라루빈 및 소캠2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택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반등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특히 심택은 메모리 3사,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소캠 기판 매출이 비중이 확단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아주 기대되는 실적주입니다. 소캠 기판 시장에서 약 50% 수준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 특히 공급망 타이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상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고객사들의 기판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심택이 큰 반등과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25년 11월 그리고 2026년 3월까지 대량의 매집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터운 하방 지지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4월 초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매집 완료로 지속적인 탄력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21,200원에서 16만 4,200원까지 7월 1일에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큰 폭의 내배전도 상승이 나왔지만 심택도 7월에 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7월 1일 최고점 16만 4,200원에 부터 7월 20일까지 6만 1,200원까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29일
네, 시장 양일간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는데요. 저는 30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심택 적극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30일에 3번 분할해서 69,000원에 한 번, 64,000원에 500원에 한 번, 그리고 종가에 한 번 매수시켜드리면서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심택. 저는 4월 실세 분출의 시작점이고 과도한 지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 대장주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큰 실적 공시가 나왔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대장주 매매를 하셔야지 조정 때는 조금 더 덜 조정받고 시세 분출 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대장주 위주의 매매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심택 저점에서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역시 조정이 강할 때는 그럴 때일수록 더 대장주를 붙들어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택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채팅창에는 첫 방송 축하드린다면서 떨지 말고 파이팅 하시라고 많은 응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맞는 종목이다 하시면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매매를. 왜냐면 좀 올라탈까 하면 급락이 나오고 내가 내리면 또 급등을 하는 아주 대표주예요. LS 일렉트릭 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특히 8월 들어서 V자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오늘같이 눌렸을 때 LS 일렉트릭 앞으로의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AI 하면 반도체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함께 커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송전과 배전 설비 투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S 일렉트릭 국내 대표 전력기기 기업으로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을 간단히 살펴보면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배전기기,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등 공급하는 기업으로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전력망 투자 확대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상승 시작점을 보여줬습니다. 5월 7일에 34만 7,500원까지 큰 상승을 했는데요. 7월에 고점을 찍고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우하향하였지만 메이저 수급이 지속 유지되는 종목으로 지속적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종목 영향으로 지수가 밀리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15만 원 이하까지 밀리기 때문에 15만 원 부근에서 집중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많은 수주 잔고로 저평가 실적주다. LS 일렉트릭 미국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적극 매매 시켜드렸는데요. 삼성증권, KB증권 지속적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KB증권 2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으로 바이했습니다. 2026년 북미 빅테크 및 데이터 센터양, 배전기기, 배전방 등 다양한 부분에서 8천억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수주 규모가 2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년 1.3조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신규 수주 가이던스는 4.1조 원으로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지금 15만 원대에서 진입점을 잡아주셨으면 진짜 저점에서 잡아주신 거거든요. 지금 28만 원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볼 텐데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 7월 28일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 1차 매수가는 18만 원 아래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적극 매수하면서 15만 원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하자 하여서 1차 진입을 하게 되었고 조정이 나오면서 29일 16만 3천 원 부근에서 2차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조정 받으면서 15만 원 부근에서 다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22만 5천 원 돌파 시에 여기가 하방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비중 조금씩 덜어내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아직도 재료와 실적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 진입해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네. 오히려 22만 원이 새로운 돌파 시에는 하단이 되어줄 수 있다. 하단 지지선이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시에 신규 진입자들은 계속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을 정말 타점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잘 볼게요. 세 번째 종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떠오르는 로봇주 쪽이거든요. SPG 받아보겠습니다. 급등이 엄청 나왔다가 지금 뭔가 힘을 모으는 건지 이 이후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SPG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AI와 함께 로봇 산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죠.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제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제는 AI 반도체를 넘어 로봇 스테이크까지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PG는 국내 대표의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쉽게 말하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 힘과 정밀도를 높여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물론 협동 로봇, 물류 자동화 설비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역시 수많은 관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감속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SPG, 로봇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일 그리고 23일 1차 수급과 함께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TF 구성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죠. 지속적인 지수 하락으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1차 수급과 1차 하락, 1차 상승 자리에서 또 강한 2차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네, 1,000억 원 거래대금 순매수 강한 표시 들어왔습니다. 29일 눌림목에서 강력하게 추천하였고 1차 수급이와 2차 수급 모두 완벽하게 잡혔던 종목입니다. 지속적인 강한 반등과 상승 나왔으며 최근 투자주의 공시가 나왔지만 세력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SPG 오늘 11만 3천 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로봇주는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뉴스와 투자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단기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SPG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로봇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AI와 자동차 산업이 확대될수록 감속기 수요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업종인 만큼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중장기 호흡으로 길게 끌고 갈 만큼 성장력 자체는 압도적인 끼가 있는 종목이지만 워낙 업종 자체의 이 특징이요. 로봇주가 좀 강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으니 조정이 나올 시에 추가적인 진입이나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정말 좋은 종목이죠. 계속해서 지켜볼 텐데 요즘 또 떠오르는 쪽이 바이오가 아니겠습니까? 8월에 약간 순환매가 도나했더니 오늘 알테오젠이 장중 10%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이요. 상반기에 바이오가 막 부진할 때도 나름대로 빨간불을 많이 켜줬던 종목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지금 자리에서 바이오 쪽에 대장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오늘 매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86,006원 부근에 우리 리가캠 회장이 장내 매수를 했죠. 7월 31일 날 15억 2,400만 원을 장내 매수하였습니다. 여의도 펀드 매니저가 주목하는 바이오 탑
4개의 액티브 ETF 공동 선택 종목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상장 기업 최초로 국민성장 펀드를 직접 유치를 했습니다. 총 5천억 원이고 첨단 산업 전력 산업기금 2,500원, 대주주 및 국내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2,500억 원 이렇게 유치를 했고 하나증권도 리가캠 바이오 22만 원에 목표 주가 22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리포트로는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 하반기 데이터 모멘텀, 그리고 10월 에스모 시작으로 12월에도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빅파마 기술 이전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차 지지선이 10만 원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초반에서 8만 5천 원까지 대표자가 매수한 가격 부근까지 1차 지지선으로 보이고 7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 지지가 굉장히 얇은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기를 돌파하면 12만 5천 원을 돌파할 시 그 다음이 14만 5천 원까지 돌파할 여력 충분하다. 하지만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파가 어렵다 생각해서 우선 목표가 14만 5천 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강한 자신감으로 바닥에서 크게 매수했죠. 코스닥이 850까지 상승했을 때 리가캠 바이오도 같이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일반 제조업처럼 실적만을 따라가기보다는 미래 파이프라인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임상 일정과 기술 이전 뉴스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매수가 11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손절가 8만 8천 원, 목표가 14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11만 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는 22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매도벽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서 14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의원님, 저희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투자의 포인트들이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서칭을 하고 좋은 종목을 발굴할 때 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격을 우선 봅니다. 그래서 매수 평단이 지금 현재의 시작 가격보다 낮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공시 나오는 일정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종목이 아니라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2등주, 3등주를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등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별 대장주를 매수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온 내용들을 포함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 시장가가 낮을 때 대장주 위주로 서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만남이 또 기대가 되네요. 제시카 어드바이저와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명성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바라보고 있는 시장을 딱 담아오신 것 같습니다. 섹터 단서 열기 전에요.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형님보다 아우. 코스닥이 잘 가네요. 코스피가 흔들리고 위쪽으로 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흡성 대법이라는 것도 이젠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8월 장은 정말 코스닥의 장세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거래소 시장이 지수가 이제 9,000까지 올라갔다가 5,000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6,000포인트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코스닥 출범하면서 지수 1000에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600포인트대까지 밀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의 차별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우리가 보통 삼전익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의 모습으로 요 삼전익스의 비중이 50%가 넘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 위주로 장세가 전개되고 돈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관련 ETF 이쪽으로 막 계속 유입이 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소외됐는데 요즘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물론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래소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는 기본적인 재무 사항이라든지 상장의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면 코스닥은 약간 좀 거래소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장주 섹터는 이제 이 가치주와 비교를 하면은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돈은 좀 못 벌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또 앞으로 산업의 변화로 볼 때 이제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그리고 로봇, AI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차트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한민국 증시나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나 이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모습이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조정 받으면 내일 또 오전에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시간의 주가는 반도체 전반 미증시, 그러니까 미증시는 지금 개장 전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프리마켓이 전개되겠죠. 이 프리마켓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 샌디스크가 지금 어제도 급락을 했는데 한 6%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CPU의 인텔 또는 AMD 이 반도체 주요 종목군들의 이제 조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봅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조정이 좀 깊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밤 마이크론이라든지 미증시 조정이 나오면은 삼성전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7월 말에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밀리면은 바닥을 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삼전 하이닉스 영향으로 주가가 눌리지만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 위축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님보다 아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특히 성장주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이제 반전이 전개됐죠. 일단은 뭐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주 편으로 다음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AI 쪽의 종목 몇 종목을 봅니다. 셀바스. 저희 내일 뭐 파마리서치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예. AI 쪽 어디를 보실까요? AI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런 데는 중장기 하락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심은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셀바스 AI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코스닥이 지금 약간 거래소 대비 상당히 긍정적 모습이 전개된다. 그리고 셀바스 AI도 최근의 저점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 그리고 솔트룩스도 한번 봅니다. 솔트룩스를 보면은 솔트룩스도 요거는 이제 셀바스고요. 솔트룩스. 코스닥이 이제 너무 소외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로봇주도 점상이 간간히 나오는 모습이고 AI 소프트웨어도 지금 솔트룩스도 보면은 이틀 전에 점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펀더멘탈은 좋지 않지만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이죠, 이제. 그래서 성장주 섹터에 코스닥 기업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오르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겠구나.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거래소의 삼전 하이닉스 이 큰형님들의 시장 주도의 모습에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 섹터들의 반전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될 소지가 높으니까 삼전 하이닉스도 가격은 바닥이지만 종목별 선택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은 기다리지 않는다. 봐야 할 섹터들은 빨리빨리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로봇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섹터 단서 열어보면서 로봇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탈피한 게 맞는지 진짜 V자 반등 나오는 종목 많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진입한 겁니까? 로봇주는 이제 앞으로 관심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로봇은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피지컬 AI, 즉 이제 인공지능 쪽, 이쪽 단순한 그냥 뭐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로봇을 상당히 인간화 시킨다고 그럴까요? 뭐 작업화 시키는데 이제 고도화된 이런 피지컬 AI의 시대인데 사실은 이제 AI가 최근에 약간 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걱정이 좀 많았잖아요. 즉 빅테크들이 AI에 대규모 투자, 엄청난 투자라는데 돈도 없고 현금 흐름은 없고 그리고 지금 채권 발행해서 투자를 한다. 과연 AI로 돈을 만들 수 있냐? 이런 부분의 화두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 이런 아마존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결론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 전개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아직은 실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은 지금 전개되지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 이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AI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조업 기반 공장 전반의 휴머노이드 전반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의 모멘텀으로 중국의 이제 유니트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상장. 그래서 이슈가 충분히 앞으로 전개되는데 이 로봇도 장기간 조정을 받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코스닥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고 로봇도 근래 들어서 에브리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종목군들이 점상이 뜬금없이 나오면서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죠. 레인보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근래의 하단을 보면은 거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죠. 이제 누군가 매집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보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레인보우가 97만 원대가 이제 최고점 부근인데
요 앞에 고점까지는 점진적 반전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약간의 완급 조절은 전개되지만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레인보우는 삼성, 그리고 LG의 이제 로보티즈.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관절 역할. 액추에이터 부분에 그래도 가장 지금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로보티즈라고 볼 수 있죠. LG전자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이 로보티즈. 그러니까 아까 레인보우는 삼성, 로보티즈는 LG.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소유한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기술력 또한 상당히 좋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반전이 전개된 모습입니다. 자, 엊그저께는 또 뜬금없이 시메스가 또 점상의 모습을 일주일 전에 보이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죠. 하단에 뭐 대량 거래도 지금 전개되는 모습. 시메스는 지금 물류 로봇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SK텔레콤 등 대기업 3군데 정도에서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고요. 물류 쪽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주의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주는 지금 관심을 가지면 제일 중요할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로봇주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이어지는 섹터 단서는요. 오랜만에 날개 피고 있는 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이오가 지금 D&D 파마텍이나 개별 이슈로 좀 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와는 확실히 달라진 업종 내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리가켄 바이오도 계속 올라가고요. 예. 알테오젠도 시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주의 날개는 본격적으로 8월에 좀 펼까요? 예. 일단 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얘기하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지금 아까 말했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바이오 그러니까 소외된 쪽이 이제 급반등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섹터별로 얘기할 때 로봇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AI 소프트웨어 셀바스라든지 솔토라든지 이런 뭐 노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 섹터죠. 그래서 요 바이오 전반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신약,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중소업체들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는 빅파마들이 주로 만들잖아요. 신약은. 이 오리지널 신약이 앞으로 2030년 초까지 한 50건 이상의 특허 만기가 됩니다. 특허 만기가 되면 뭐가 나오죠? 제네릭이나 아니면 시밀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성의약품, 케미칼 쪽의 신약은 특허 만기가 되면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오 의약품, 특허받은 바이오 의약품은 만기가 되면 시밀러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만기되는 약품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맥주사가 굉장히 많고요. 이 정맥주사는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 의약품, 그러면 우리가 시밀러 쪽에 능력이 있는 기업 또 아니면은 제형 변경에 능력이 있는 기업,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기업, 이런 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의 주가 한번 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셀트리온 워낙에 이제 무겁죠,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빅파마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두텁게 반전이 전개되는데 실적도 좋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뭐 가치주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셀트리온 두터운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형 변경에서는 알테오젠은 이제 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되면 보통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착시 효과로 가령 10,000원짜리가 무상증자 100%라면 5,000원인데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돼서 너무 싼데 하고 올라갔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웃기는 소리인데 아무튼 보통 기사는 착시 현상으로 무상증자에 따른 가격이 싸져서 올라간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호재 그리고 기술 수출권이 또 나왔죠. 과거에 기술 수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막 100%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런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지만 굉장히 바이오 전반이 매력적이어서 섹터별로 바이오주들 비만이라든지 또는 에스테틱 관련 파마라든지 뭐 이런 섹터별 전반이 좋으니까 바이오도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5종목들 먼저 보면요. DLENC랑 JS링크, 하나오션, 한화시스템, TMC까지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게 없는데 워낙 대장이라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종목이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0% 빠졌는데요. 당분간은 반도체가 좀 이런 횡보 장세를 계속 그려갈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돈도 잘 벌고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는 건 뭐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70%, 80% 이러면은 시장을 싹쓸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좀 저속한 얘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등반을 아주 굉장히 프로 선수로 잘해서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좀 쉬었다 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힘들어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죠. 당연히 막 전망도 좋고. 근데 이제 지금 내려왔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끝났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기에는 힘이 들죠. 바로 올라가면 바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조정이 나오면 내일 아침에 밀리게 되면 한 3, 4% 이상 밀리면은 가격 조정은 끝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확실하게 바닥 딛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나시스템은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주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한때 조방원 얘기했잖아요. 조방원 전반 지금 형편없이 주가가 많이 밀린 이런 모습이고요. 특히 하나시스템 다른 방산주들은 한 50% 전후의 조정이면 하나시스템은 거의 3분의 1 이상 하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업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좋은 뭐 여러 가지 방산 부품들, 뭐 미사일이라든지 또 비행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레이더 관련, 그러니까 하나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쪽이죠. 근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면서도 하나시스템은 미국의 지금 그 조선소 거기에도 지금 지분 투자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롱텀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면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홀딩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엔터주 가져와 주셨네요. SAMG 엔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핫쇼핑이잖아요. 하추핑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갈게요. 네. 아기들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린 아기들. 그래서 그 엔터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요번에 이제 또 사랑의 하추핑, 고래 보석의 전설이라는 요 애니메이션 요거를 갖다 이제 지금 개봉이 된 이런 상황.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예전에 이 SAMG 엔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소외당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주가는 항상 말하지만요. 주가의 호재, 악재, 뭐 실적이라든지 뭐 수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또 반하는 악재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이 이상한 기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아니라면요. 많이 빠진 주식은
항상 매력적이다. 그래서 SAMG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로 목표가 33,000원 20% 수준, 손절가 23,000원으로 SAMG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하주핑 개봉에 대한 영향력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